지긋지긋한 코막힘, 쉴 새 없이 흐르는 콧물, 또 갑자기 터져 나오는 재채기. 비염 겪는 분들이라면 이 고통의 순환 정말 너무 잘하실 거예요. 약 먹고 스프레이 뿌려봐도 그때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쩌면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7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요. 이건 뭐 몇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 거죠. 네, 바로 이거죠. 밤에 잠 좀 자려고 하면 코가 꽉 막혀서 숨쉬기 힘들고 또 중요한 순간에 재채기는 왜 그렇게 터져 나오는지, 약 기운 떨어지면 어김없이 다시 시작되는 이 증상들, 이 끝없는 굴레에 정말 지쳐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비염이 단순히 코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진짜 원인이 우리 몸속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진실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염의 진짜 원인은 코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의 불균형에 있다는 겁니다. 코는 단지 그 신호가 겉으로 드러나는 창문일 뿐이라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비염의 뿌리를 이 세 가지 핵심 시스템의 문제로 봅니다. 바로 면역력, 그리고 신경계,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인데요. 이 시스템들 중에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그 증상이 바로 코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같은 면역 문제라고 해도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몸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비염은 코 주변이 붓고 누런 콧물이 나고요. 반대로 소화기가 약해서 생기는 비염은 맑은 콧물이랑 다크서클이 특징적입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도 가까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신경계입니다. 특히 이 3차 신경 같은 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작은 자극에도 코가 미친 듯이 가렵거나 아니면 얼굴 특정 부위가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코 주변으로 신선한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한 번 생긴 염증이 잘 낫질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무르겠죠? 이게 바로 비염이 좀처럼 낫지 않고 만성질환으로 굳어지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해결책을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는 기존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염증에는 차가운 찜질이 좋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비염에 있어서는 그게 정반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우리 코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핵심은 냉각이 아니라 보온입니다. 그럼 어떻게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따뜻한 옷 입고 따뜻한 물 마시고 찬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유해물질 차단은 기본이고요. 내가 내신 숨의 온기와 습기를 보존해서 코를 보호하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말 강력한 팁인데요. 바로 조욕입니다. 매일 딱 10분에서 20분만 투자해보세요. 조욕을 하면 발이 따뜻해지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머리랑 얼굴 쪽으로 몰렸던 혈액과 열을 아래쪽으로 쫙 분산시켜서 코 점막의 부종과 압력을 직접적으로 줄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약이나 스프레이가 없는데 코는 꽉 막혀서 너무 불편하다. 이럴 때 당장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우리 몸에 있는 혈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세 군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먼저 눈썹 사이에 인당, 그리고 콧방울 바로 옆에 움푹 들어간 영양, 마지막으로 목 뒤, 머리뼈 바로 아래 오목한 곳에 있는 풍지혈입니다. 이 부위들을 손가락으로 3초에서 5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는 걸 한 10번 정도만 반복해보세요. 막혔던 코가 뻥 뚫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계속해서 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노출되면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비염 환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적을 명확히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는 술입니다. 알코올이 코 점막의 혈관까지 넓혀서 코막힘을 순식간에 악화시키거든요. 둘째는 감기. 감기에 걸리는 건 비염 재발의 가장 흔한 원인이죠.
마지막은 미세먼지나 담배 연기 같은 직접적인 자극원들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 피해도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날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진실일 텐데요. 우리는 비염과의 싸움에서 목표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완치라는 어쩌면 비현실적인 목표가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가 바라보는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증상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비염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내 몸이 스스로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힘, 즉 회복력을 기르는 것이죠. 이 표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완치가 증상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회복력은 내 몸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염을 통제할 수 있는 몸의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복력에 집중하면 정말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예전에는 한 번 걸리면 몇 주씩 고생하던 비염이 며칠 만에 끝나고 재발하는 횟수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비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코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보는 훨씬 더 넓은 관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피하고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의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몸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회복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코의 증상만을 쫓아왔다면 오늘부터는 내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진짜 해답은 바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